Hello World!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판독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캐그를 뒤지다가 재밌는 데이터셋을 하나 발견했는데 해피하우스 데이터셋이라고 사람이 웃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데이터셋 크기를 보니까 7메가밖에 용량이 안 되는데 600장의 트레이닝 셋 사진이 있고 150장의 밸리데이션 셋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학교에서 그냥 학교나 교육기관 같은 데서 CNN을 가르치려고 만든 데이터셋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을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웃고 찡그리고 이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CNN을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전처리라는 것은 AI가 학습하기 쉽게 데이터를 이렇게 조물조물 만들어주는 것을 전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를 사용해서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거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뭐 한 장의 이미지를 막 비틀고 뭐 노이즈를 주고 돌리고 뒤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걸 한번 해볼 거고,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배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 배치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fit 제너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학습까지 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학습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델이 잘 예측했는지를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캐글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전처리 별거 없고 이미 얘네들이 많이 해놔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받으신 이제 train-happy.h5를 h5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읽어줍니다. 읽은 다음에 여기는 트레이닝 셋이 들어있는 파일이잖아요. X 데이터랑 Y 데이터랑 나눠줄 거예요. 이 데이터셋을 만드신 분이 임의로 설정한 변수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는 데이터셋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따라한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train, Ytrain이 있죠. 근데 Xtrain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예요. Xtrain을 우리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Y가 나오도록 학습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Xtrain, Ytrain. Xtrain에 이미지가 들어있고 Ytrain에는 웃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웃었다 하면은 1이고 안 웃었다 하면 0. 이 데이터를 넣어오는 게 Ytrain에 들어있어요. 사진 하나당 0이나 1이 매칭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불러옵니다. test happy.h5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X테스트, Y테스트로 나눠줘요. 나눠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쓰기 쉽게 이제 Y 데이터가 약간 문제인데, Y 데이터가 이거는 600짜리 1차원, Y 테스트는 150짜리 1차원 배열로 돼 있어요. 케라스 모델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600,1로 바꿔주고 150,1로 바꿔주는 거예요. 리쉐이프를 통해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는 컬러로 된 데이터셋이니까 저는 데이터셋이란 폴더에다가 Xtrain 컬러 mp이라고 저장할 거고, 테스트셋도 X테스트 컬러 mp이라고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쉐이프로 저장이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래프에 찍어보면은, 자, 위에 거는 트레이닝 셋의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 그림이고, 아래 것은 테스트 셋의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제목이 0이잖아요. 0인 애들은 안 웃고 있는 애들이고요. 1인 애들은 웃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도 1이니까 웃고 있는 애고, 자세히 보면 웃고 있죠. 얘도 1이니까 웃고 있고, 얘만 안 웃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돼요. 자, 저는 이번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학습시킬 거예요. 컬러 이미지를 학습시키면은 뭐 컬러 이미지를 학습시켜도 되지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테스트 셋에서는 그냥 컬러로 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는 그레이스케일로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성능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CV의 컨버트 컬러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RGB를 그레이로 바꾼 이미지를 다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Xtrain 이미지를 포문을 돌면서 다 그레이로 바꾼 다음에 이제 Xresult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numpy 어레이로 바꿔준 다음에
데이터셋에 xtrain.mpy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테스트셋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레이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에 할 것은 당연히 이제 ytrain하고 ytest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ytrain하고 ytest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러면 전 처리가 끝나요. 이제 전 처리가 끝나면 우리는 그냥 이 데이터셋, 우리 저장한 이제 mpy 파일들을 가지고 학습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해피하우스라는 노트북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사용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케라스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패키지에서 accuracy score랑 confusion matrix를 쓸 겁니다. 그리고 confusion matrix을 그리기 위해서 시본이라는 패키지를 또 쓸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시고 우리가 전 처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는 mpy.load라는 함수를 써요. 네, 그래서 xtrain과 ytrain, xtest, ytest 파일을 다 불러와 주고요. 그 다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잘 저장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려보는 부분이에요. 그려보면은 안 웃는 애는 이런 식으로 0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0, 웃는 애는 1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불러오고 이미지가 600파일 이미지가 600개밖에 안 되는데 600개의 이미지를 좀 늘려볼 거예요. 우리는 케라스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할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좌우로 이제 플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좌우로 뒤집는다든지,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다음 이것을 조금 확대하거나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좀 범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케라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원래 원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어요. 회전도 할 수 있고 컬러 채널들은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막 뭉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런 것도 신호등이잖아요. 약간 구겨졌어도 이건 약간 늘어져서 신호등이고 약간 밝아도 신호등이고 약간 어두워도 신호등이고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셋을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데이터셋을 늘려볼 건데요. 아래쪽부터 보면은 브라이트니스 레인지 1.5로 설정해준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밝기가 1이라고 치면은 50% 좀 더 어둡게 하는 거랑 50% 좀 더 밝게 한다 라는 뜻이고, 줌 레인지를 0.8에서 1.1로 한 것은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80%로 줄이는 것도 넣고 80%에서 110%까지 이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의미고요. 로테이션 레인지는 마이너스 15도에서 15도까지 이미지를 이렇게 돌리겠다 라는 의미고, 채널 시프트 레인지는 25, 채널 시프트를 25만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true로 설정해줬는데 이러면은 좌우로 플립한 이미지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것을 간단한 코드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위에 쪽에 이제 샘플 Y 센터랑 샘플 Y STD 노멀라이제이션은 케라스 공식 그 더큐멘테이션을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에서 샘플 Y 센터의 설명을 보면은 각 이미지의 평균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RGB 데이터들을 평균을 다 0으로 만들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거고, 일단 샘플 와이즈 STD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의 각 픽셀들을 이 사진 전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사진이 밝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다를 때도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평준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더 이 모델이 학습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픽셀이 원래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55로 그냥 나눠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만들거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샘플라이즈 센터랑 샘플라이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사실 어그멘테이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샘플라이즈 센터랑 샘플라이즈 STD 노멀라이제이션만 true로 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메소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flow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flow라는 건 뭐냐면은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은 셔플, 그러니까 마구 섞어줄 거고, 테스트 셋은 셔플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의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의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인풋 쉐이프는 그레이스케일이니까 64, 64, 1입니다. 1채널짜리죠. 이미지 크기는 가로 크기 64,
세로코 64, 그 다음에 채널은 1채널짜리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가 64개짜리, 그 다음 커널은 3개짜리, 스트라이드는 2짜리, 패딩은 세임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액티베이션은 리퀴드 옐로우를 쓸 거고요. 리퀴드 옐로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플래튼,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온 이제 아웃풋을 3차원 형태로 나올 텐데 이것을 1차원 형태로 이렇게 싹 펴준다. 이걸 플래튼이라고 해요. 이제 플래튼을 해주고 댄스 레이어를 사용해서 64개짜리 댄스 레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하나짜리가 나오겠죠. 왜냐면 0이냐 1이냐로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 0이면 안 웃는 거, 1이면 웃는 거. 댄스 레이어의 아웃풋은 1이고요. 최종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쓸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제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케라스 모델을 만들어 줄 거고요. 모델을 마지막으로 컴파일 할 텐데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로스는 0이냐 1이냐를 구분하는 거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애큐러시를 매트릭을 쓸 거예요. 애큐러시를 쓰면은 0에서 1까지 정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 인풋은 64, 64, 1이고 아웃풋은 1개짜리 모델이 생성됐고 이제 총 파라미터 개수는 419만 5천 개네요. 마지막으로 fit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트레이닝 할 배치 제너레이터를 넣고 총 에폭은 20번을 돌겠다. 반복 학습을 20번 하겠다는 의미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당연히 테스트 배치 제너레이터를 넣겠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부분은 그냥 모델을 저장하거나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케라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모델 체크 포인트랑 리듀스 LR on plateau 맞나요? 하여튼 그걸 사용해서 모델 체크 포인트는 모델을 이제 한 에폭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백을 저장해 놓으면 에폭이 끝날 때마다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체크해서 가장 좋은 것만 저장하는데 애큐러시 가장 큰 것만 저장해라. 그냥 저장할 때 프린트를 해라. 알려줘라 우리한테. 저장하는 경로는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조절하는 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보는데 한 5번을 한번 참아봐요. 참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맞추는 경우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얘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를. 근데 못 맞추게 되면은 못 맞추는 것을 연속 5번 참아보고 만약에 5번을 참았는데도 이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못한다 이러면은 러닝 레이트에 0.1을 곱해라 라는 거예요. 계속 0.1을 곱하다가 최소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콜백을 가장 많이 써요. 실제로 케라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제 에폭을 돌면서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20번을 돌았는데 우선 최종적으로 91.33%의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테스트 셋을 우선은 플로트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아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위쪽에서 이제 샘플라이즈 센터랑 샘플라이즈 STD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을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선 제너레이터를 안 쓰니까.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작업을 직접 수동으로 해줍니다. 이 코드는 케라스 깃허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풋을 모델 프리딕트 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해줘요. 예측을 해주면은 y프리드에 150개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테스트 셋 이미지가 150개니까. 그래서 0에서 1까지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0.5보다 작으면은 안 웃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0.5보다 큰 것만 true로 만든 다음에 y프리드 로지컬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웃은 것은 1로 저장될 거고 안 웃은 것은 0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accuracy 스코어를 프린트를 할 건데요. y 테스트랑 우리가 예측한 결과값이랑 비교를 한다는 의미죠. 비교를 해서 얼마나 몇 %의 정확도로 보이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컨퓨전 매트릭스는 컨퓨전 매트릭스 똑같이 실제 정답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거랑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본의 히트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실제로 그려볼 겁니다. 그려본 결과값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는 방법은 우선은 테스트 애큐러시는 0.9 90%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거죠.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2 곱하기 2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제 X축은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셋이에요. 안 웃었다, 0 안 웃었다, 1 웃었다 라는 거고, 세로축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 값 0 안 웃었다, 1 웃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0일 그러니까 정답값이 0일 때 우리가 0이라고 예측하면 좋은 거고, 정답값이 1일 때 1이라고 예측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요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많을수록 클수록 좋은 거예요. 대각선이 아닌 곳에 있는 숫자, 요런 숫자 아닌 곳에 있는 숫자들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원래 정답은 1인데 0이라고 예측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0인데 1이라고 예측한 거잖아요. 이 대각선 상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 영상에서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 사람들의 얼굴의 웃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우선은 이 해피하우스 데이터셋에 여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남자 데이터고, 여성분 얼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여자분 얼굴은 잘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는 까만 배경이잖아요. 실제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똑같은 배경에서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셋에 보면은 이렇게 풀들이, 초록색 나무들이 있는 배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 데이터셋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판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잘 웃음 판독이 안 되는 이유고, 아마 그리고 흑인 데이터도 없을 거예요. 이제 동양인 데이터도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되게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더 잘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해피하우스 데이터셋을 이용한 이유는 우선 용량이 굉장히 작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용한 거고,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를 판별하고 싶다, 엄청 잘 판별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를 알아보는 웃음 판독기를 오늘 만들어 봤어요. 다음엔 더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